안녕하세요, 건담 물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고토부키아에서 발매를 한 임페리얼 걸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4년 12월, 가격은 4,800엔. 특기상으로서의 캐릭터 디자이너 히무카이 유지씨가 전면 감수해서 특징적인 귀여움을 플라스틱 키트로 재현한 제품이고요. 표정 파트는 총 4가지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더 간단한 조립으로 이미지에 가까운 조형이 완성이 되고요. 전용 디스플레이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세계수의 미궁4 전승의 거신. 아틀러스에서 만든 던전 크롤러 RPG 시리즈 최초로 닌텐도 3DS 작품이고요. 고전 게임 위저드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고전적인 3D 던전 크롤러 RPG로 위저드리류 1인칭 RPG의 명가 아틀러스다운 게임성과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미궁의 지도를 그리면서 진행하는 독특한 게임 방식, 스타일이 잘 나뉜 직업군과 각종 야라쿠미 요소, 그리고 히무카 유지씨의 귀여운 일러스트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해당 캐릭터 임페리얼, 고대 기술을 이용한 거대한 포검을 다루는 기사고요. 드라이브 기술에 의한 강렬한 일격이 매력적이지만 무기의 과열을 계산해 넣어야 되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전열에서 포검의 강력한 드라이브 스킬로 적을 분쇄하는 화력 특화형 근접 속성의 데미지 딜러고요. 드라이브는 발동 전까지 방어력이 감소하는 페널티를 가지고 있고 발동이 늦지만 강력한 한방 데미지를 자랑합니다.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난 후에 오버히트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증기가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인상적이라고 하네요.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중하인 중갑옷이 아주 인상적인 임페리얼 걸입니다. 세계수의 미궁이라고 하는 이 게임에 등장하는 숨겨진 직업 임페리얼의 여성 캐릭터죠. 그 말인즉슨 남성 캐릭터도 존재한다는 소리죠. 일단 임페리얼 걸 명칭답게 일단 임페리얼의 여성 캐릭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RPG 게임에 나오는 이제 기사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보통 이제 게임 여성 캐릭터 기사 형태라고 한다면 좀 그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르게 철저하게 현실적인 중갑옷을 입고 있는 이렇게 모습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거의 없이 온몸을 이 갑옷 파츠로 꽁꽁 싸매고 있는 이러한 조형이 아주 인상적이죠. 투구가 없을 뿐이지만 온몸의 전신에 든든한 중갑옷을 입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청록색 이제 장갑 파츠 부분들은 자 잠깐 보면은 이 청록색 쪽에는 약간 메탈릭 느낌이 나는 이 메탈 느낌이 잘 나도록 이렇게 색깔 조형이 잘 되어 있고 이제 색깔이 뭐 이 청록색에 노란색에 회색에 주황색 등등 아주 색깔이 화려하게 잘 어우러져 있는 이 색 조합을 또 볼 수가 있죠. 도색을 따로 하지 않아도 가조림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색 분할을 또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부속품들을 좀 살펴본다면 일단 이렇게 소체 한 구성 외에도 고대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는 이 신무기 포검, 칼인데 상당히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상당히 독특한 외관을 취하고 있고 색 분할 자체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원래 이제 일러스트 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쪽 기계 쪽인 부분에 약간의 좀 더 디테일이 있는 색 분할이 되어야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되어 있지만
이 붉은색의 칼날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붉은색 이 컬러 자체는 이 앞서 봤던 이 갑옷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금속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이런 메탈릭 컬러가 잘 조형이 또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톱니 쪽은 뭐 단순 조형입니다. 뭐 움직이거나 한 모습은 따로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교체를 할 수 있는 이 앞머리 칼, 기존 기본 해와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옆머리카락이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 표정을 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인 얼굴 표정 파츠가 3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 각각 이제 정면을 보는 것 외에 좌우를 보는 얼굴 표정이 2개가 더 들어 있고, 약간 장난스러운 얼굴 표정, 이렇게 뎃거리는 것 같은, 이렇게 혓바닥 살짝 내밀고 있는 이러한 개그장에서 같은 이러한 얼굴 표정 파츠까지 부속이 되어 있어서 총 4가지 얼굴 표정을 이제 교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교체형 손 파츠도 지금 주먹 쥐고 있는 2손 외에도 편손이나 이 칼을 잡기 위한 별도의 손 하여서 총 이렇게 4가지 손이 이렇게 또 별도로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맞게 각각 이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에서 잠깐 뒤쳐졌지만 들어있는 이 부속 스탠드, 일단 그냥 안정적으로 좀 눕혀두도록 하고요. 들어있는 스탠드입니다. 일반적인 스탠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의 등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관절 사이에 지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죠. 그 이유는 이 잡아주는 장소가 다리 종아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형태로 취하게 됩니다. 뭐 이 캐릭터 조형 특성상 뭐 다른 부분에 연결 조인트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선 좀 보면은 일단 잡아주는 장소가 이 종아리 부분이다 보니까 뭐 겉으로 이렇게 딱 세워놨을 때 이렇게 딱히 눈에 띄지 않고 방해되지 않는다는 점은 상당히 좋지만 고정성이 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를 꽉 잡아주는 형태도 아니고요. 실제로 잡아보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이렇게 걸쳐놓는 느낌과 비슷한 이렇게 약간의 좀 애매한 고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결합부 자체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스탠드 자체도 안쪽에 이제 폴리캡을 사용해서 이렇게 약간의 유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이 스탠드 자체의 고정성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냥 쑥쑥 빠지는 이런 약한 고정성 때문에 이 스탠드가 딱 잡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같이 휘청거리는 그러한 약간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임페리얼 자체가 이제 스탠드 없이 그냥 세워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임페리얼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체 크기에 비하면 발이 상당히 작습니다. 키가 이만하고 넓이 이만하고 막 이러는데 발은 고작 요만한 사이즈, 요런 작은 발로 서서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스탠드가 필수인데, 들어있는 스탠드의 고정성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 일단 이런 중갑옷을 입고 있는 이 임페리얼 걸, 가동률은 과연 어떨까 싶었는데 가동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인간형 캐릭터고요. 곳곳에 관절이 다 도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두터운 중갑옷 때문인지 실제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이 큽니다. 일단 어깨 쪽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이나 이런 형태가 축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는, 빠져나오는 형태는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갑주 부분은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깨를 빼는 건 불가능하고, 이제 위아래로 이런 식의 회전만 가능한 어깨를 가지고 있고, 팔꿈치, 이 안쪽 장갑 부분에 좀 약간 제약이 크지만 이 장갑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주거나 하면은 이 내부 팔꿈치 관절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구부릴 수가 있는데 90도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한계고요. 허리,
이 앞부분에 있는 장갑 파츠와 더불어서 이 육중한 이 전체적으로 이 거대한 이 장갑 파츠들 때문에 실질적인 허리 회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살짝 비틀어지는 이 정도가 거의 한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더 움직였다가는 이 파츠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러한 좀 애매한 허리 가동 가지고 있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내부의 이 호박바지 같은 형태, 이 호박바지 같은 이 내부와 이 스커트 장갑까지 포함해서 거의 뭐 벌어지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관절 자체는 지금 한 요 정도 벌어지는 게 최선이네요. 요 정도 가동률이 맥시멈이고, 뭐 그나마 이제 다리는 이제 하단부 이 무릎 아래에서 약간 좀 더 벌릴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가동률은 상당히 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릎 부분인데, 무릎은 한 45도 정도, 요 정도 구부러지는 게 최선책이고요. 발목 부분은 생각보다 좀 많이 틀어지는 편입니다. 좌우 틀어지는 각도가 생각보다 조금 넓은 편이지만 이 발 자체가 좁다 보니 이 발목 가동 자체를 써먹기는 상당히 좀 애매하군요. 앞뒤로 가동은 또 전혀 되지 않습니다. 좌우로만 이렇게 비틀어지는 게 전부인 발목 가동을 가지고 있고요. 소체와는 약간 이 소체 가동률과는 약간 별개지만 이 머리 뒷부분에 이 머리카락 부분도 가동이 됩니다. 이쪽에 볼 조인트 형태로 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머리카락을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위아래로라든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볼 조인트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임페리얼 걸 가동률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아이캐치를 보고 온 다음에 임페리얼 걸 기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캐치 보고 오도록 하죠. 건담 홀릭, 건담 홀릭. 자, 이제 고토부키아의 임페리얼 걸 기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파츠 교환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서 이런 다양한 얼굴 파츠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얼굴 파츠를 교체하는 방식은 호요이상에서 써먹었던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얼굴 파츠를 좀 먼저 떼내고요. 소체의 균형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자, 이 얼굴 파츠가 이 전체 머리 파츠에서 이 앞머리 부분, 일단 이 장식물을 좀 떼내고, 앞머리 파츠, 자, 이런 식으로 머리가 형태가 구조가 나뉘게 됩니다. 머리 뒤통수 부분, 이 머리카락은 또 이제 머리 뒷부분 파츠와 이 앞머리카락 부분 파츠와 이제 얼굴 파츠, 이렇게 세 가지 파츠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분리한 다음 이제 얼굴 파츠를 다른 이제 교체하고 싶은 얼굴 파츠를 먼저 둘을 안 되면 분해. 원래 조립 순서상으로 따진다면 이제 이 앞머리 파츠를 분리하고 이 내부에 꼽아주고 하는 방식이지만, 원래라면 그냥 꼽아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먼저 조립을 해주고 맞춰준 다음 이 머리 파츠를 그대로 다시 꼽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얼굴 표정을 간단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장식까지도 다시 이렇게 꼽아주고, 이제 이 목을 다시 꼽아주면 이제 간단하게 얼굴 표정을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아까 소개드렸던 이 앞머리 파츠, 이 옆머리카락이 앞으로 삐져나와 있는 이 머리카락 파츠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교체되는 게 앞면 얼굴이 아니라 이 앞머리 파츠가 바뀐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얼굴 표정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얼굴 표정을 바꿔주고 그대로 재조립을 또 해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얼굴 표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목을 꼽아주시면 이제 머리카락 스타일이나 이제 얼굴 표정 두 가지를 이제 마음 드시는 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 형태가 약간 좀 특이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이제 이런 인물형 캐릭터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 안쪽에 폴리캡을 넣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조인트 관절이 보통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프라임 형태들이 그러한데, 임페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관절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손목 안쪽을 보시면 그냥 뻥 뚫려 있죠. 그리고 이 손 파츠도 관절 부분이 없이 그냥 이러한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돌기 부분을 저 손목 안쪽에다가 그대로 밀어 넣어서 그냥 꼽아주는 형태로 이제 손을 교체를 하게 되어 있죠. 자, 손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 돌기 부분을 이 안쪽에 그냥 맞춰서 그냥 꼽아주는 형태로 간단하게 손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보시다시피 발이 잡으니까 잘 넘어집니다. 상당히 잘 넘어집니다. 자, 다시 좀 세워보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손 방식이기 때문에 손 교체는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존재하죠. 손목에 관절 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손목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점. 지금 손이 이렇게 펴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손목을 좌로 돌리거나 이렇게 편다거나 손바닥을 편 형태로 한다거나 손목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손바닥만 돌리는 형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이 손 자체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취하는데 좀 더 제약이 크다라는 게 좀 아쉬운 현실이죠. 계속 넘어지려 그런다. 관절이 발이 작아서 잘 넘어지는 임페리얼 걸. 자, 마무리에 앞서서 잠깐 손을 또 잠시 교체를 해보도록 하죠. 별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이 검 잠깐 좀 들려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캐릭터지만 심하게 리얼리티를 추구한 듯한 이 갑옷이 인상적인 임페리얼 걸입니다. 메탈릭 코팅이 나는 듯한 이 사출색, 화려한 갑옷의 조형, 이 거대한 대검, 그에 비하면 이제 얼굴이 매우 곱상한 느낌이 든다는 게 좀 미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는 교체형 얼굴 파츠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손 파츠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두꺼운 갑옷 파츠로 인해서 가동률의 제약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저기 몸이 걸려서 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파츠들은 또 너무나 쉽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 어깨 부분하고 이 앞스커트 부분, 이런 파츠들은 또 쉽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들어있는 스탠드는 이제 캐릭터 모습 때문인지 허리나 고관절 쪽에 사용하는 게 아닌 종아리 쪽을 잡고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고정성이 상당히 부실해서 믿고 세워두기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세워두기만 해도 상당히 멋지긴 하지만 이런 가동률에 아쉬운 게 분명한 이러한 제품이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